왔어. 안녕 여러분. 폭탄지요. 오늘 좀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오셨다. 진짜 무서라. 어머니는 최초다. 그렇네 여러분, 최초죠. 큰 베텐의 큰 역사를 쓰는 베트. 아, 비닐을 쓰다가 벗고 왔더니 머리가 아주 생각나네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 지금 대본에 있는 그 옷이에요? 맞죠 언니? 그래서 오빠 옷이 있던데? 하키예요. 진짜 빠지셨네. 태교에 괜찮은 방송 맞죠? 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의 최고의 방송이지. 아니요. 그리고 아직 한국어 몰라요. 목소리를 들을 뿐.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모태 베텐너. 진짜 못해 베텔러. 근데 오늘 웬일로 7시 그걸 하셨어요? 응? 7시 녹화. 7시 녹음. 내일 내가 뭐 있고 수요일에도 좀 시간이. 아 그래요? 깜짝이야. 어머니 오대. 경사냈네요. 경사 왔어. 진짜 처음이에요? 뭐가? 엄마가 온 건 베텐하는 거? 처음인가요? 처음이지. 하긴 뭐 넉살은 아빠로서. 아빠들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베텐하면서 결혼을 한 게 넉살. 저는 결혼도 안 했었어요 오빠가. 어머 총각이었다가. 세상에. 그럼 애둘 아빠가 돼서 가신 두 거구나. 번째는 나간 다음에 생긴. 네, 둘째는. 아 그런가요? 이섭도 있구나. 네. 물론 이제 아빠들이고 엄마들은 또 다르죠. 아빠들은 있었는데 엄마는 처음이네요. 근데 베텐에 오는 게 자료 화면이 되는 거 아니야? 자료 화면. 맞아, 제 유튜브에도 베텐 이제 그만하시는 거냐고 막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맘대로 못 도망가죠. 아니 그만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근데 왜 임신하면은 바로 그만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과거에 옛날에 그랬던 분들이 많긴 하지만 출산휴가는 뭐 이제 우리가 다 키우는 거에 너의 그 공동육아. 공동육아를. 출산휴가. 공유가 출산휴가 한 2주 드리면 되나요? 2주 산후조리원 딱 그 기간만요? 산후조리원만 딱. 오 마이 갓. 좀 3kg 뺄 시간이라도 주세요. 육휴 2주. 솔직함과 공감. 그다. 아빠가 많이 키워야지.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엄마가 둘 다. 방송하면 아빠가 애기 봐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민이 많아요. 옆에다가 애기 바구니를 놓고. 언니. 그렇게 시간이 없다던데 애기 낳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불참자 배송자. 맞아요. 제 결혼식도 못 오시는 거. 아, 벌써? 오빠 그때 어디 가잖아요, 그죠? 아니 뭐 어디 가요? 가지는 않고 일이 스케줄이 있는 거. 아 해외 스케줄. 베트남 출장.
베트남 그 간다. 피클볼이 겹친 거예요? 근데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제가 4월이었는데 오빠 그날을 빼놨거든요. 4월도 빼놓고 원래 그 전에 맞아. 1월 원래 말에 한 번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3번 바뀌었어. 오빠는 빼두셨는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옮긴 겁니다. 뭐 또 엠바고가 있나요? 뭐 다 픽스가 되긴 했는데요. 그럼 이따가 네. 한번 뭐 공개도 되는 거야? 되지 않을까요? 더 웃긴다. 뭐라고 쓰지? 화면을 까디짓고 야 이거 돌아가는 거 맞아? 진짜 터질 이거 뻔했네, 이거 틸트 방식이 아니라 진짜. 그냥 모니터를 돌린 거잖아 네가. 돌아가게 회전형 로타리형도 아니고. 냅다 돌리는 거 깜짝 놀랐어. 아느님이 누워 있으면 임산복으로 물려주라. 좋은데요, 오빠? 괜찮은 것 같아요. 하키복 좀 이거 엄청 편해. 이거 엄청 편해. 뻔했는데? 아, 근데 이거 편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게 다른 스포츠 유니폼 내가 많이 입어봤는데 너무 웃기다. 하키복이 제일 편해. 진짜요? 이게 심지어 여러분 약간 메쉬예요. 살짝 메시야. 그래서 보통 잘될 것 같아요. 보통 그 하키 팬들은 후드티 위에다가 이거 입더라고. 원래 이게 보호 장구를 입고 입는 옷이잖아. 그래서 그냥 입으면 조금 아, 진짜요? 헐렁하기 때문에. 인부복으로 하키복 너무 간지나는데요. 좋다. 점점 헐렁헐렁한 옷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은 뭐 변화는 없는 타이밍이지. 변화? 뭐 몸무게가 늘었다거나. 몸무게 많이 늘었어요, 오빠. 뭘 얼마나 늘었어? 저 지금 53kg 후반대니까 4kg 가까이 찐 거예요. 아 그래? 응. 벌써 그렇게 많이 찌나? 그 그냥 제가 요때다 하고 좀 먹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됐다 그러면서 관리 안 해도 되겠다. 아니 너무 어쩌가지고 저도 이제는 관리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많이 먹어야지를. 아, 너무 먹었나 봐요. 입이 터졌나 봐요. 그 뭐 입덧 같은 거 없고? 입덧이 오히려 더 초기에 있었는데 지금 끝났어요. 아 그래. 되게 빠르게 끝났습니다. 입덧이 어. 한 6, 7주, 어. 8주 이때 있었고 오히려 끝났어요. 지금은 그럼 먹덧 단계인가? 너무 먹어요. 먹덧이에요. 그때도 먹덧이긴 했어요. 아 그때 먹덧이었어? 네, 입이 울렁거려서 계속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아 그러면 지금은 먹덧이 아니라 그냥 관성에 의해서 요때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방송에서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진짜 웃겨가지고 저도.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때도. 그럼 성별은 언제쯤 나오지? 잘하면 이번 주에 병원 갈 때 진짜? 나온대요. 잘하면. 와. 근데 잘 몰라요 아직. 그 무슨 사람들이 금방 느낌으로 예측하지 않나? 네. 근데 되게 막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봐도 딸맘상이다 하면 배대 뜨고 아들맘상이다 하면 배대 뜨고 뭔가 많이 갈려요. 인상으로 하기도 하는구나. 어떨 것 같아요 오빠?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것 같아요? 왠지 아들 같은 느낌. 뭔가요? 아 근데 저도 그냥 느낌이 뭔가 아들일 것 같아요. 뭔가 아들상이라고 하시네 다들. 지금이 텐더일 것 같다. 텐둥이. 텐둥이겠죠 텐둥이. 왠지 우리도 죄책감이 태교를 베텐으로 하는데 딸인 거보다는 남자인 게 차라리 좀 낫겠다. 딸이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오빠.
첫 딸은 아빠 닮는다고요? 그치. 그래서 아들이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좀 있긴 해요. 딸이면 그래도 이왕이면 이왕이면 텐동이 아니라 텐둥이냐 얘기한 거 아니야? 텐동이 뭔 야키토리 텐동. 텐동이라뇨. 딸 아들 둘 다 걱정 없겠네. 엄마 아빠가 다 네, 잘생겨가지고. 아우 건강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건강만 하면 되지요. 아 이렇게 돼서 회식을 하는데 한 잔 못 하고 그쵸. 곱창 먹잖아요, 또 저희 그죠? 아니 안 좋았는데 아, 그래요? 물어보긴 했지. 산모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니까. 산모 위주로 한다고. 저 곱창도 좋아요. 남편 불러라. 왜 불러요, 갑자기? 진짜 태교에 안 좋네. 기사 하러 오라고. 아우 기사. 잘하겠다. 그렇네. 그때 술을 좀 드시겠네요, 다들. 왜요? 술 못 먹는다고 울었어. 예인이? 자기 인생이 너무 서럽대. 근데 왜 못 먹어요? 지금 바빠서. 아. 바빠고 어제 마시려고 했는데 어제 자기가 단 걸로 생각하는 세 집이 다 문을 닫아서 근데 집에서까지 만들어서 마시고 싶은 정도는 아니고 아 귀여워 눈물을. 진짜. 온사케를 못 마셨어요. 방송은 방송 중에 울었어. 진짜 찐 눈물이요? 세상에. 얼마나 먹고 싶으면. 퇴근주를 집에 가기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못 먹었다고. 아 그건 좀 서럽긴 하다. 그런 계획적으로 먹진 않지.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땡길 때 가면 먹는 것 집에 같아요. 가면 딱 요거 먹어야지. 아 그리고 집에도 사실 술이 많으니까 먹고 싶으면 그냥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인이는 집에서는 안 먹나 보다. 아니 집에 술이 많은데 그 딱 이자카야에서 딱 시켜서 거기서 먹고 싶었던 온사케 거죠. 딱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딱 마시고 딱 자고 싶었던 것 같아. 울고 갔어. 아까도 특이한 발언을 하고 갔는데 척추측만증 때문에 백팩을 맨날 그래서 그 인과관계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추측만증 때문에 백팩 메고 다닌다고? 네.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매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치우쳐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백팩을 한쪽으로 메고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야 양쪽으로 맸어. 아까 그래요? 엘베에서 봤는데. 아 그리고 뭐 저는 측만증 진짜 심하거든요. 20 몇 도 휘어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얘기하겠지. 소용없겠다. 소용없다. 어차피 네, 이거는 소용없어요. 교정 받아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면 티남. 지금도 조금 저만 아는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거라. 되네 엄마가 나오다.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정말 삶이 이렇게 바뀔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딱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진짜 깜짝 놀라셨는데 다들. 맞아. 제가 그래도 어쨌든 혜정 언니랑 오빠한테는 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다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쿠션 있는 의자로 바꿔드려야 된다는데. 아유 어떻게 쿠션 저기 아니 전혀. 패딩이라도 깔고 앉을래? 오빠 패딩 엉덩이로 깔아 뭉개도 돼요? 임산부석 붙이라고. 와 요즘에 진짜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전보다도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검색어 계속 상위권으로 그냥. 신기해요 아주.
지금 연애 따로 오픈되고 그쵸. 결혼 임신 따로 오픈된 거지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죠. 태명은 있나요? 태명 있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데. 이따가 그래? 언니가 써놨나 봐요. 아 너는 알고 있었어. 아니 그건 몰라요. 아니 대본에. 근데 이게 태명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어. 이게 다른 병원에서 겹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병원하고 상관이 없지. 그래 이렇게 태어나면 가족만 쓰는 거니까 이건. 아 그래요? 아니 네. 태어났을 공식 용어로 때 쓸 수 없어 이거는. 아 그래도- 이름 겹치면 괜히 그럴까 봐요. 아 태어났을 때 그거 태명으로 아니 그때 이름을 써야지. 이름을 써요? 병원에서 그때 이름을 이름이 써. 없잖아요. 숙모가 뭘 알아요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아 누구 뭐라는데 누구의 이게 아니에요. 딸뭐 이렇게 하나?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결정을 하지. 근데 태명은 되게 겹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막 복덩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다복이, 복덩이, 튼튼이 이런 거 많잖아요. 아직도 튼튼히 다보기 복덩이 이런 거 지어? 지금도 태명 1, 2, 3이 순위가 그런 거래요. 개똥이도 너무 있는 거 아니야? 개똥이가 왜 있어? 개똥아. 베텐 이름 베텐이. 아 베텐이. 텐텐이? 베텐이 귀엽다. 베텐아. 야키토리. 야키토리 진짜 귀여웠는데. 야키랑 토리. 매끈. 내끈이? 매끈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매끈아. 챌린지는 너무 격한 거 시키면 안 되겠네. 원래도 사실 격한 건 없었어요. 제가 못 쳤을 뿐이죠. 아 그렇지. 글로 격해진 거지. 사람에 따라서. 네, 임신을 해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러닝하던 분들은 러닝도 하시고 신기하죠? 그래도 되나? 네, 한대요. 음. 해도 괜찮대요. 다른 안정기 게- 지나고 자전거도 되나? 자전거도 되고요. 아 그래. 수영. 저 수영하고 있어요, 다시. 아 그래?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나? 됩니다. 오히려 좋대요, 몸에. 배태는 배태는 좀 되나요? 위험하긴 해. 그럼 의사랑 좀 네, 물어보고. 그래서 물어볼게요, 병원 가서. 제가 배텐이랑 아, 라디오를 음. 하는데 이거 태교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수영장 미끄러운 거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진짜. 저번에 눈 올 때 계단에서 한 번 넘어졌거든요. 슬라이딩으로 진짜. 애기 있는데? 큰일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이제 잡고 다녀 이래. 뭐 보인다 그러면 진짜로. 장갑. 장갑을 근데 껴야 돼 이거 그리고. 너무 조심합니다. 구름과 음악 사이 들으세요.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댓글이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랑 다 똑같아요. 뭐? 맹견남과 꼭 같이 다니세요. 그럼. 집에 있으세요. 그럼 보호자가 있어야지. 담배랑 모텔을 피해라고. 확실히 연배가 느껴지는 잔소리들입니다. 보호자는 꼭 있어야 됨. 이분들도 뭐 잘 몰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미래의 아버님들. 아니야, 근데 아버님들 되게 많으세요.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베텔러분들 중에 아버님들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 네. 형도 모르잖아라는데요. 오빠도 미래의 아버님일 수 있죠, 여러분. 나도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지루해서 졸음이 보는 거 오네.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
아 잠이 너무 와요. 진짜 이상해요. 한동안 야근이 안 좋은데. 아니 지금은 야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나아졌어요. 근데 더 초기에는 낮잠 자고. 낮잠을 2-3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아이가 싫다고 신호 보내는 거다. 엄마 집에 가. 2명이 방송하는 거네. 맞아. 지금 5cm 인간입니다. 5cm. 오,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출연료 2배 줘라. 성재형 고만하네. 뭔 소리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빠 고만하네요 진짜. 너무 웃기다. 태명 백호 코둥아. 코둥이. 백호가. 강백호. 와 댓글 웬일로 이렇게 깨끗해요? 거의 처음 보는데요 이러는 거. 야, 클린. 근데 뭐 하나 내 쪽으로 초점만 오면 그냥 다시 고. 순도 높게까지. 바이오 AI들은 친절해. 자체 클린봇 정말. 어머니는 처음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안정기 넣으면 또 이분들이 다시 돌아갈 거야. 아 못 살아. 안정기가 몇 주부터죠? 10 서로 눈치 봐. 그러니까 16주? 14? 2주? 10 몇 주였던 것 같아요, 그죠? 16주. 아는 사람이 없어. 피디님 아시잖아요, 그죠? 까먹은 거 아니야? 저는 육아 이것도 지나고 나면은 깜빡 남의 일이 깜빡. 되어버리니까 이게 기억에 난 이미 다 겪었으니까 이제 그렇구나. 기억이 까먹어요. (15주)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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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없습니다, 여러분. 응? 김정 조카는 있나요? 아, 그 오빠가 먼저 가셨는데. 네, 먼저 갔는데 아기는 제가 생겨가지고. 음, 근데 원래 한 명 결혼하면 한 명 아기 생기고 이런데요. 엄마가 행복하시겠네. 저희 엄마 이제 할머니 돼서 자식들 한바구스는 둘다 떠나. 그쵸.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빠랑. 아, 12주부터 28주가 안정기라고. 12주부터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몇 주죠? 지금 11주입니다. 음, 거의 안정기네요. 근데 확실히 전보다 컨디션이 좋아요. 1월까지는 여러분 매너 채팅하시고 다음부터 안 됩니다. 나중에 못하니까 나을 릴스 때까지 가불로 좀 많이 부탁드려요. 땡겨야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못하니까 아니 그 배너 얹으라고 좀 숨을 것 같긴 해요. 5개 정도 찍어놓고 어이없어. 배너 얹으로 춤도 못 추는데 막. 1년치 찍어. 가불가불하다. 요즘도 릴스가 쏟아지고 있나요? 새로운 건 또 계속 생기겠죠?
그지. SNS가 있으니까. 매주 하나씩 해가지고 한 오빠 2월까지만 이제 찍어놓으면 올해는 편안할 것 같은데. 정말 3주 연속이면 찍던 것이 언젠가부터 3번 연속이 돼버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 이제 스케줄을 조금씩 정리해야 되나? 어떤 스케줄이요? 일하는 거요? 근데 그렇진 않고 있어요.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막 해외 나가고 이런 거 못 하니까 이제. 네, 해외만 못 나갈 뿐이죠 뭐. 신혼여행도 못 갈 것 같고. 베텐 정리 못 합니다. 예. 여러분 베텐 그만할 생각 없어요. 오히려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남편이 좀 나오고 안 돼요. 안 돼요. 공백 없이. 그다. 춤잘 춰요? 약간 상상 저랑 비슷한 실력이에요. 진짜 아, 그래? 대단히 딱 똑같아요. 좋네. 딱 좋네. 릴스 흑기사. 릴스 흑기사로 한 5개 정도만. 가족 착취 아니에요 이거? 릴스. 독서의 신 한번 할 때가 됐네. 나중에 한번. 방송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으신가? 생각이? 네, 없죠. 그래도 그냥 가끔 뭐 누가 부르시거나 할 때 가끔 나가고 방송에 뜻이 있진 않아요 전혀. 일하느라 바쁜 분입니다. 여긴 방송 아니라고. 베텐 처음 볼 때는 세상에 솔로였는데. 그쵸. 진짜 인생 재밌어요. 이제 진짜 아줌마네요. 아줌마가 됐어. 아 진짜. 자, 들어가겠습니다. 숙보. 탈모 고백이 오히려 호감됐다. 솔직함과 공감을 중시하는 요즘 문화가 확산되면서 2030 청년들 타이밍아웃.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곡은 펜타곤 빛날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탈모 고백이 오히려 호감됐다. 솔직함과 공감을 중시하는 요즘 문화가 확산되면서 2030 청년들 타이밍 아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 중인 와중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탈모를 숨기기보다 쿨하게 공개하는 흐름이 좀 있다고 합니다. 타이밍 아웃이죠. 솔직함과 공감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탈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거죠. 타이밍 아웃을 한 연예인들도 탈모인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 가수 이채연 씨는 워터밤 공연 때 흑채가 씻겨 내려갔다면서 타이밍 아웃을 했고 개그맨 김원훈 씨도 모발 이식 시술을 공개했고 기안84도 유전성 탈모와 모발 이식 경험을 얘기하면서 타이밍 아웃을 했습니다. 이게 솔직하고 당당해서 더 호감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거 함정이니까 지금 했다가 평생 후회한다 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베텐은 그래도 남성 라디오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탈모인들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언젠가 극복하지 않을까요? 인류가 안 되나? 왠지 AI는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굳이 고백을 왜 하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면서 빛나리를 트는 라디오가 있다? 라고 하셨고 네. 빛나리 같은 걸 트는 라디오에서 당당하게 타이밍아웃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정이죠. 예.
자, 오늘은 빅 이슈 결혼 소식을 들고 온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하는 날입니다.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든 칼같이 결정하는 지영 씨가 소소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결정 사연을 보낼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NPC 타임 있고요. 역시 편하게 문자로 말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춥다고 집에만 있는 베텐러들 외출하라고 연극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은 김혜은, 이지혜, 이상희, 안소희 그리고 팽디 김소혜 씨가 출연하는 화제의 연극 그때도 오늘 2 꽃신입니다. 2월 22일까지 공연하는 작품이고요. 베텐에서는 1월 25일, 28일 두 날짜를 택해서 1인 2매씩 10분께 초대권을 드립니다. 자, 가고 싶은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서 공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 타이밍아웃 하는 문화가 진짜 있어요. 함정 같은데 했다가 이제 평생 후회하고. 아니 후회할 건 아니, 뭐 없는데. 근데 연예인들은 많이들 해서 아니 뭐 가수도 있지만 개그맨들은 확실히 다 하시고. 오빠 약도 안 드신다 했죠? 음, 축복받은 유전자네요. 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다 있죠. 어느 정도 다 40대 진짜요? 다 저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는 다 있죠. 빽빽한데 두 분 다. 있죠. 빽빽하진 않아요. 네, 이제 그래요? 시작되는 거예요. 음. 순서 차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막 앞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막 이런 누가 봐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제가 오히려 있었잖아요. 조금씩 최근에. 이제 가늘어지는 거지. 맞아. 근데 저는 한동안 엄청 빠지다가 다시 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밤송이처럼 머리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내가 탈모였어. 아이 얘기할 때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네. 그치. 댓글이 지금 음, 임신성 탈모도 있어요? 언제가 안정기고 뭐 이런 것도 모르다가 모발 전문가들. 피부과 컨퍼런스 연주한. 전문의 선생님들. 피곤하지. 이게 하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아픔이 나와요 진짜. 빨리 보내줘야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정민우님, 이어폰을 안 들고 외출했더니 삶의 질 하락입니다. 노래 못 듣고 영상 못 보는 게 이렇게 불편하네요. 이게 뭐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에서는 이제 필수품이고 또 공공장소 갔을 때 뭔가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업무를 할 때나 이거 없으면 못 살죠 이제는. 예. 자, 어디서 하나 사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우산 사는 거보다 이어폰 사는 게 훨씬 아깝습니다. 우산은 그래도 안 사면 이게 아깝지만 안 사면 비 맞잖아요. 근데 이어폰은 왠지 안 사도 참을 수는 있으니까. 자, 하여튼 저는 예전에 KTX 탈 때 이어폰 안 들고 오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샀습니다. 10,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가방에다 비상용 줄 이어폰 이런 거 하나 넣어놓는 것도 센스죠. 1096님, 버스 타고 가면서 졸다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셔서 죄송하다고 인사했어요. 머쓱하네요. 생각한 거군요. 미안합니다. 퀸. 아니, 놀라면 안 돼요, 지영 씨가. 예. 그러니까 옆에 똑같은 상황이네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죄송합니다. 예. 어우 산모를 놀래켜가지고 큰일 날라고 제가. 오 지금 식은땀이 나네요. 예. 아니, 따라한 것뿐인데 미쳤나봐라고 하신 분 있고 인성 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과하라고 저저 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역시 베테는 태교의 최악이다. 아 김하늘님 주섬주섬 껴입고 창문 열고 찬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다들 겨울이 싫다는데 저는 겨울 하늘이 높은 것도 좋고 공기가 깨끗한 것도 좋아요. 저도 겨울이 정말 좋습니다. 벌써 이제 1월이 가고 있으니까 슬슬 불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 2월까지만 이제 겨울과 봄까지인 것 같고 3월부터 왠지 더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태훈님 집에 그림 액자를 하나 드렸어요. 돈 낭비인가 했는데 기분 전환되고 좋네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저도 뭐 관광지 같은 데서 그냥 액자에 넣는 복제품 그림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왔는데 그거 사다가 액자에다 껴서 액자 값이 훨씬 비싼 거죠. 벽에 걸어놓으니까 괜찮은데 역시 빈 벽을 채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달마도가 최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구하기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액자 만드는 것도 아주 쉽고요. 예. 추천드립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월 렌탈비. 나는 월 렌탈비라 그래가지고 띄어쓰기가 월 렌탈비가 뭐지? 월 렌탈비? 미술가 이름인가? 맞아, 저런 거 요즘 잘 된대요. 렌탈하는 거. 렌탈이면 그러면 진품을 주나? 아니겠지? 아니요. 진품은 아니에요, 다. 바꾸는 거지. 네. 그것도 되게 잘 된대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그것도 다 렌트가 있대요. 근데 그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러네. 트리가 보관이랑 설치가 진짜 귀찮잖아요. 그럼 오너먼트 걸어서 보내주는 거야? 오너먼트도 뭐 고를 수도 있고 트리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딸깍으로 그러면 집에 가서 와서 설치해주나? 설치도 해주시고 오. 그거 수거도 해주시고 오, 이제- 분리도 해주시고 뭐 장례식장 화환이네 이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 전구 막 트리에다가 똘똘 많은데 너무 빡세던데. 맞아요. 저도 한 번 하고 집에 처박아두고 버렸었잖아요. 너무 힘들어. 전구 거는 것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너먼트 거는 그쵸? 건 우리가 그거는 하고 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오너먼트 걸린 채로 2월쯤에 회수하는 거는 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오너먼트 분리도 그냥 따로 해주시고. 그쵸? 철거는 그냥 한 번에. 청소기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전구까지만 옵션을 넣으면 된다. 그쵸, 되겠죠? 괜찮네. 내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네. 모든 게 딸깍 세상으로 가겠지. 딸깍. 저녁은 배달을 시킬지 냉장고 털이를 할지 기분이 꿀꿀할 땐 영화를 볼지 그냥 잠이나 잘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 할 뿐입니다. 연애와 결혼 발표를 땡튜브에서 하고 청문회는 베텐에서 하는 서프라이즈 전문 게스트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애 공개 2개월째인데 벌써 결혼 N 2세 소식까지 한꺼번에 아유, 정말. 겹겹경사가 거의 한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요.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베텐 최초로 이렇게 산모와 방송을 합니다. 네, 지금 셋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교에 안 좋다고 빨리 집에 보내주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뭐 이제 청문회를 한다면 네. 첫 프로포즈는 언제였죠? 프로포즈가 10월이었죠? 10월 10월. 초였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이 사실 베텐 식구들은 4월에 결혼을 한다고 맞아요. 미리 전달을 받아서 네. 4월 날짜를 빼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로 이제 아이 소식과 함께 급히 옮기게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옮긴지. 예. 처음에 한번 1월로 옮겼다가 다시 2월로. 예. 그래서 준비는 좀 착착 잘 되고 있나요?
초고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우스의 속도로 하고 있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은정우님 화요일 베텐 출연자가 한 명 더 늘었는데 벌써 베리 목소리에 길들여져서 태어나자마자 베텐러가 와, 되겠군요. 이거 신기하네요. 나중에 유독 베디님한테 친화적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아빠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를 더 자주 들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베텐이 태교에 맞아요. 괜찮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태명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뭐 공개됩니까? 태명이요? 아, 그럼요. 뭐. 뭐죠? 포비입니다. 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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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귀엽죠? 포비 그 뽀로로에 나오는 포비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미래소년 코난에 나온 포비인가요? 아니면 커피숍 이름인가요? 아, 저는 그래서 그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포비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예. 저희 아빠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대가. 포비가 그 포비야죠? 그게 뭔데? 예. 네. 아니, 이걸 약간 원래는 감자 이런 귀여운 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감자. 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에 애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름을 실명을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아직 고민 중인 상태여서 그래도 부를 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 네, 해서 포비로 정했습니다. 포비. 뭐 이렇게 그 포비를 정한 계기는 뭐예요? 포비요? 네. 포비. 같이 뭐 뽀로로 보고 연애할 아니요, 때 아니요, 그렇진 뽀로로 않은데. 봤나요? 아니면 포비는 포토베이비의 줄임말입니다. 포토 사진으로 일단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아,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아유 너무 TMI 같은데요. 아니에요. 좀 하나 다 궁금하죠. 물론 이제 공개 안 되는 거를 예. 포토베이비. 음흠. 네. 그 뜻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포토베이비입니다. 그 뜻이 아니다. 대충 유추 가능 넘어가자. 넘어가자고 하죠. 넘어가주세요. 나만 이해 못하나? 여러분 포르투갈 아니에요. 포르투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채팅창에 포르투갈 베이비네 아니, 이러는데 포르투갈 아니에요. 아 네, 포르투갈 아니. 혹시 네 그건 명의 시원이니까. 베이비인가요? 그러신 분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식 자체가 엄청 크니까 네. 예. 그 깜짝 발표 후에 결혼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텐을 이제 떠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요. 빨리 지금 그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약간 그렇게 자꾸 남겨주시는 거 보고 야 내가 떠나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서운한 거예요, 사실. 왜 갈 사람처럼 미리 사람들이 준비하면 바로 예. 그래서 출산 휴가는 저희가 2주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2주요? 조리원 기간이 그 법적인 기간 아닙니까? 너무 2주 웃기네요. 챙겨드리고 조리원 2주요. 예, 그 2주 사이에는 그 포비 아버지께서 2주 정도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예. 대타하는 건가요? 네. 너무 재밌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쭉 그 결석 없이 가는 거니까.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아버지께서. 남자 게스트들은 사실 또 잘생긴 남자 게스트는 환영 안 하지만 지영 씨의 또 맹견남이라면 네. 저희는 너무나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예. 잘생기지 않아서 환영해 주신다 이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는 하지만 지영 씨의 맹견 잘생겼잖아요. 장난입니다. 저희도 미리 한번 봤으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노동청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2주 뭐 드립니다. 계속 대타로 내보낼 수도 있겠네요. 2주 좀 2주. 센 것 같긴 한데요. 예. 타이트한데요. 자, 그때가 사실상 진짜 청문회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남자 출연자니까 안 봐드리고 예. 너무 매서울 것 같은데요. 채팅창도 그때 칼춤을 추겠죠. 지금도 뭐 다음 달까지만 안정기 찾을 때까지만 참아주고 패권을 있거든요. 누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보고 오늘 배성재 하나만 뭐 걸려라라고 지금 다들 채팅창이 순한 맛이거든요. 포버지 4주 정도 청문회라는데 포버지 왜 이렇게 웃겨? 예. 자, 오소리 씨 앉아봐요. 예. 진짜 맹견 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 들깨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잔뜩 물려오겠네요. 베텐의 유부녀 임산부 고정 게스트가 최초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럼요. 예,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죠? 저희 뭐 멋대로 떠났다가 제가 막 집으로 찾아간 게스트들도 있어요. 네. 진짜요? 예. 아, 네, 떠날 생각 없어요, 여러분. 몇 번 쉬다 잡아온 올 수는 적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피아 게임도 부부 마피아 이제는 세 가족이 출연하는 마피아 또 가능하겠고 4022님이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게 결혼식 때문인가요? 결혼 끝나면 오. 단발 제형 볼 수 있나요? 오,
완전 맞아요? 예리하세요. 맞아요. 오. 결혼 때문에 정말 이악 물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인가 이분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뭐가? 남자분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보고 기르고 있었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금 짧아진 거 아니에요? 조금 자르긴 했어요. 어, 그렇지만 여전히 예리하다. 긴 머리긴 하니까. 예리하긴 오빠 이만큼 잘랐는데. 넉살해 보낸 거 아니냐고. 예. 바로 자를 예정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왜 머리를 길러요? 진짜 순수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성분들한텐 진짜 낯선가 봐요, 그죠? 모르는 얘기죠. 네, 제 남편들 분도 근데 머리를 왜 기르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단발이면 여러분 그 묶은 머리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웨딩 촬영이나 웨딩 당일에 굉장히 제한적인 헤어스타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머리핀을 얼마나 꽂아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있는데 뭐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다 보시면 그니까요.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머리핀은 별로 안 꽂죠. 머리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뭐 드레스 투어라든가 한 번씩 다 겪는 그 투어 다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웨딩 촬영용은 했고요. 본식 드레스는 이제 아직은 아직 안 했어요. 곧 할 예정입니다. 하긴 미세하게 뭐 사이즈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날짜를 또 바꿨기 맞아요.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맹견남의 그 리액션 있지 않습니까? 커튼 촥 했을 때 뭐 그런 거 했나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게 별로 그냥 너무 사람이 참 직선 같습니다. 조인트 그러면 갔나요? 조인트 약간 했죠. 약간 하고 뭐야 막. 그렇군요. 좋아는 하는데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 네. 그렇군요. 네. 누나 청문회 때 우리가 혼내줄게요라고 하시면 되고. 야, 어쨌든 이게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예, 연애만 해도 베트남에서 엄청난 경사인데 결혼하고 또 아이 엄마가 된다니 정말 이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예, 좀 감사합니다. 추우니까 또 베트남 때 하품 마음껏 하셔도 돼요. 어휴 예. 특권이네요. 왜냐면 원래 산모들 항상 하품한다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들었거든요. 진짜 하품이 계속 나와요. 예,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특권을 드리니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한 두세 번은 분명히 진짜 지루해서 하는 하품일 수도 있고 특별 대우 해드리고요. 예,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세요.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고요.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누적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맞대이가 3주 누적되면 저에게 럭키드로우로 랜덤 선물이 주어집니다. 네. 자, 현재 안맞데이 2주, 맞데이 2주 이렇게 누적이 돼 있어서 어떤 것이든 오늘은 이제 3주차가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패션이고요. 안 맞겠네요. 오늘은 안맞데이 확정이네요. 어떻게 좀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하나 가불릴스를 한 12개 정도 찍어 놓으면 1년이 든든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베텐을 위해서 좋지 않죠. 시기가 지나버리니까. 아하, 제 큰 뜻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맹견남에게 흑기사를 시키는 걸로. 자, 김지영도 폐알모 시절이 있었습니까? 패션 알모 시절? 그럼요. 언제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제가 막 옷을 잘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아유, 그래도 거의 관심이 땡튜브 좀 있다 이거죠. 관심이 그게 근데 시작이죠. 네, 예전에는 진짜 옷을 베디님만큼 못 입었어요. 지금 제 패션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일부러 보고 한번 이렇게 싹 하다 어디에 비유할까 하다가 저는 지금 아이스하키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요즘 이쪽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하키 유니폼 하나 선물 받은 다음에 너무 편해서 지금 이거 하나 주문해서 먼저 온 거고 네. 지금 한 3개가 더 옵니다. 에? 그 원래 그 빨갛고 하얗고 검었고 그게 원조였죠. 그건 선물 받은 그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는 걸로 이제 오는 거고 저 형도 임신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거의 물려주시면 안 돼. 진짜 인부복급으로 널널하고 편해 보여요. 하나 사드릴까요? 하나 주세요. 입을 거면 제가 하나 사드리고요. 네, 너무 예, 좋아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옷도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패션의 영역이니까. 옷은 네, 뭐 서서히 준비해야겠죠. 많은 또 팔로워들이랑 또 영향을 주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또 패션을 네. 예, 배가 재밌을 것 조금씩 같아요. 나오면서
자, 무슨 폐활모 시절이 만약에 있었다면 극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극복은 그냥 진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찾아보고 시도해보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이것저것 사보기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입어보면서 또 이 색이랑 이 소재가 잘 맞는다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맞아요. 시간이 많이 들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옷을 입고 벗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코디가 옷을 갖고 오면 이제 거기 대기실 같은 데 입으러 들어갈 때 안에서 한숨을 쉽니다. 그 여러 개 입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입는데도 아니 뭐야 한 벌이? 옷 갈아입는 게 너무 귀찮아. 진짜 신기하네요. 안 맞아서 아닙니다. 네, 그냥 갈아입는 게 귀찮아서. 예. 그래서 가끔 그냥 내가 입은 거 입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늘 거절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갈아입히셨죠? 안 돼요. 안 이렇게. 돼요. 예. 갈아입으세요. 코디가 안 돼 오빠. 무릎 다 늘어났잖아. 그렇고요. 근데 저 소신 발언하자면 솔직히 이 아이스 하키룩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솔직히. 오. 아니,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아내에게도 약간의 반 컨펌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쵸? 제가 입는 옷들이 다 좀 본인이 그래도 의류학과를 나왔는데 이 자존심이 걸려요. 사람들이 댓글에 다 그런 얘기해요. 형수님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터치한 거 아닙니다. 예, 지가 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명 댓글 달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괜찮은 제가 것 뭐 같아요. 축구 유니폼, 맞아요. 야구 유니폼, 미식축구 유니폼 이거 입었을 때는 그냥 이런 걸 왜 입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스하키 유니폼은 그래도 좀 체형이랑 맞는 것 같고 네, 편해 진짜, 보이고 진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차라리 딴 거보다는 할 거면 여기다 써라. 저는 진짜 사실 그 충격받았던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뭐요? 그 캐나다 초딩 같았던 옷이랑 뭔지 아세요? 캐나다 초딩 룩. 그 후드티. 네, 그거랑 그 러닝 조끼 입고 오신 거 있어요. 진짜 그거는 진짜. 러닝 그 패딩 조끼. 네, 그래서 네네네. 도대체 이게 뭐예요라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마냥 막 웃기다 할 게 아니고 솔직히 잘 어울려요. 진짜 추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낚시 조끼 맞아요. 예. 낚시 조끼 입고 오신 거 아니었는데. 러닝 조끼였어요. 깜짝 예, 놀랐죠. 러닝 조끼 그래도 진짜. 신상으로 제가 산 거였는데 그걸 왜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명을 해드리면 그 후드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그 샘플은 질리도록 들었죠. 그거 맨날 모자도 세트로 쓰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금문교리 하신 거. 맞아요. 세트로는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모자랑 그건 옷이랑. 너무 아닙니다. 쥐색 팔토시도 보셨다는. 옛날에 쥐색 팔토시를 입고 와서 몇 년 동안 제가 까인 적이 있는데 아니 쥐예요, 뭐예요? 그거는 저도 반성했어요. 아니 쥐색 그건 저도 쥐색 반성했어요. 팔토시는 왜 하신 심지어 거예요? 초창기 베텐 1년 차 16년이었는데 와. 그때 아마 유로 2016에서 아이슬란드가 엄청 화제였어요. 네. 아이슬란드란 국가가 유로에 처음 아유, 나와가지고 너무 막 궁금한데요. 신화를 이뤄내서 우리나라가 4강 신화한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 감동에 아이슬란드 유니폼을 해외에서 어렵게 구했어요. 제가 항상 입고 온 옷들 저 어디서 샀지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어디서 샀지 할 정도로 어렵게 구합니다. 근데 진짜 아이슬란드는 멀리서 날아왔네요. 근데 그 팔토시면 근데 팔만- 그것만 입으니까 뭐랄까 좀 살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안에 이제 이너를 입었는데 축구 선수들도 많이 그렇게 입거든요. 너무 웃기네요. 그 사람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해서 특이하세요, 하여튼. 사진 있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와, 이건 진짜 좀 그렇다. 그래도 젊을 때라 그런지 괜찮네요. 뭐가 괜찮아요? 아니, 뭐가 괜찮아요, 교디님? 예. 저건 진짜 약간 뭔가 팔이 굉장히 수상해서 어떻게든 가린 사람 같잖아요. 무슨 문신해가지고. 네, 문신 때문에 가린 거나. 유니폼 이쁘다 근데. 아니, 뭐가 아이슬란드 작아요? 진짜. 문제가 있으시네. 아니, 제 생각엔 저거 축구죠. 네, 예. 축구죠, 저거. 그러니까 축구보단 하키예요, 진짜. 네. 오. 이건 정말 좋고, 저건 진짜 아니에요. 의류학과 나온 아내와 또 지금 이렇게 패션 트렌드를 리드하는 지영 씨가 어느 정도 이게 그나마 낫다. 네, 이게 나요. 이게 뭔가 몸에 잘 붙어요. 좋았어.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3장이 더 오고 있거든요. 10장 정도 더 사야겠네요. 근데 이 하키는 원래 이렇게 한 20년 입어야지. 색이 다 현란한가요? 그렇죠.
톤 다운된 옷은 없어요. 궁금하네요. 자, 1부 마무리. 벌써요? 주제를 하나도 안 했는데 1부가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축하를 하다 보니까. 네. 자, 2부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결정 사연 보겠습니다. 오빠 여기 안 간지러워요? 털이 자꾸 붙어 있어. 어디? 여기 딱 거기요. 또 떼줬어요. 떼줬어? 떨어졌나 봐. 눈썹인가? 아니요, 뭔가 옷에 있는 털 같은 거였어요. 괴수라 그래. 괴수파로 보셨어요? 응? 아예 모르시는 표정. 괴수파로라는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최근 거야? 최근 거예요. 요즘 거는 요즘 막 극장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계속 그러니까요. 흑백요리사랑 OTT만 드립다 봐가지고. 흑백요리사.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부터 화요일은 모차르트 음악 만들게요. 아 싫어요, 싫어요. 나도 태교를 모차르트 했다고 들었는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뮤직으로. 아 진짜. 피디님 거부할 순 없나요? 아니 라디오. 녹음이니까 우리만. 너무 근데 귀엽다.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태교에 좋아 진짜. 좀 음악이 좀 잔잔하고 진재성이 약간 있고. 연꽃 같잖아요.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패션입니다. 자,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지영 씨 따로 이제 태교 음악 차원에서 모차르트도 들려드렸고 오늘 그 슬리피 노래도 저희가 뺐어요. 1부 끝곡으로 모차르트 음악 들었고요. 그렇네요. 아, 태교에 진짜요? 좋아. 저도 어렸을 때 모차르트를 태교했다고 합니다. 왜 다들 클래식으로 태교하실까요?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첫 사연 만나볼까요? 김주원님, 전 베디랑 체격이 비슷합니다. 특히 환절기 코디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웨터나 가디건을 입으려니 덩치가 커 보일 것 같고 경량 패딩이나 야상 점퍼를 입어도 투박해 보일 것만 같습니다. 배성재 체형은 환절기에 가디건을 입는 게 나을까요? 경량 패딩을 입는 게 나을까요? 상상을 좀 해볼게요. 경량 패딩, 야상 점퍼. 스웨터, 가디건, 야상 점퍼, 경량 패딩. 이건 남자에 대한 코디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네. 근데 두께가 좀 다르지 않아요? 가디건과 경량 패딩은? 비슷한 건가요, 이게? 다르긴 한데, 그렇죠. 가디건 입고 경량 패딩을 입어도 되긴 하는데. 두꺼운 가디건 있죠. 좀 이렇게 톡톡한 거. 네. 그런 걸 얘기하신 건가? 그런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가디건이냐, 경량 패딩이냐. 하나, 둘, 셋. 경량 패딩. 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딱 베디님이 가디건 입는 걸 딱 상상을 해봤는데 뭔가 단추가 불쌍해지죠. 뭔가 무조건 일단 열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가디건의 이미지는 늘 라떼남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남이죠? 네? 맥주남? 그쪽에 가깝긴 하죠. 아니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깨가 있으시고 팔이 그래도 적당하신 두께가 가디건이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좋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아무튼 그 저처럼 상체가 좀 큰 체형은 네. 가디건을 입으면 좀 뭐랄까 니트 재질이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니트가요? 예. 저도 니트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따가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못 봤어요 진짜. 예, 가디건이나 그 스웨터 쪽뭐 그런 니트류를 입으면 걔가 금방 늘어나요. 네. 그래가지고 옷을 사는 가성비가 일단 엄청 떨어집니다. 비싸잖아요, 보통. 비싸죠. 뭐. 니트도 비싸요. 예, 캐시미어 사도 그렇고 뭐 아닌 거 사도 그렇고 비싼데 얘가 수명이 오래 안 가요. 그런 게 있군요. 베디가 땡브라운 가디건에 쫄바지 입은 상상해봤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어디 그 그림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약간 클러치 드시잖아요. 예. 오. 그리고 경량 패딩은 좋죠. 네, 예. 경량 패딩처럼 차라리 각이 뭔가 어깨 라인 좀 잡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딱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폐알못인 저도 알겠습니다. 체형이 비슷하다고 예. 하셨으니까. 다음은요. 정우영님,
여자친구가 제가 입고 나온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요. 진짜 갈아입어야 될까요? 패션은 내 줏대로 입는 건데 안 갈아입는다고 버틸까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갈아입고 오라고 할까요? 들어가서 갈아입고 와라. 그러니까 아내가 거실에서 그거 아니야 다시 갈아입고 와. 이러면 사실 동선이 짧은데 네.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또 갈아입고 와. 이거는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상한 걸 입었을까요? 민소매? 궁금한데요. 그 망고나시? 레슬링. 아니 쫄바지? 음. 어쨌든 이게 그냥 그러니까 같이 다니기에 조금 민망하니까 갈아입으라는 거잖아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지영 씨인데 네. 둘이 데이트하는 것까지는 참겠죠. 아무리 패션이 별로여도. 아니, 못 참아요? 네,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니까 예. 제가 진짜 가라 신어라고 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가라 신어. 양말을 유독 주황색 양말을 좋아해요. 왜? 아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왜 패션 주황색이야. 알보신 저도 주황색 양말은 잘 안 신을 것 같은데. 예전에 심지어 빨간 것도 있었어요. 빨간색을. 빨간색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바로 한번 싹 버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주황색은 그래도 너무 좋아하니까. 뭐 혹시 한화를 응원한다거나 이런 정보는 없어요? 아니면 아니, 네덜란드 그러니까 출생이라든가. 그분이 이제 회사 컬러가 아. 주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가 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어떤 아니, 기업의 근데. 컬러를 그건 괜찮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주황색이 얼마나 매치하기 힘든데요. 네,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 상징색을 정했으면 그거를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다 갖다 버렸어요. 빨강색이요. 빨간색. 빨간색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발 보고 영업하냐고. 뭘 보고요? 혹시 사장님이니까 이러면서 책상 위에 발 올리고 야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죠? 너무 웃긴데요? 그렇죠. 당근이야. 어떻게 보면은 뭐 오렌지색은 회사의 상징 컬러니까 좀 빨간색까지는 이거는 취향이다. 그래서 네. 그 취향을 바꿔줘야겠다. 저 빨간색은 너무 강해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웨딩 사진 공개되고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고 옷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평상시는 옷을 정말 제가 그냥 정말 속옷 빼고 다 갈아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정말로요. 정말. 처음에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예전 사진이 떠돌아요. 그래서 그 예전 사진 보면 제가 속상할 정도거든요. 너무 꾸미지 않고 다녔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네. 그요. 네. 자, 그래요. 혹시 네. 그 세비야 유니폼 입으실 생각 없대요? 그 색깔 빨간색 아닙니까? 그 맹견남 넘기셔도 저는 오케이. 솔직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 보여줬어요. 나중에 나오면 내가 그거 찾아보라고 해야지. 그 모자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좋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보여줬습니다. 보여드리세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갈아입는다, 안 갈아입는다. 데이트를 하러 나왔어요. 네. 예. 자, 하나, 둘, 셋. 갈아입는다.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갈아입는 건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그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걸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매번 무슨 조련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참다 못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럴 수 이런 있죠. 걸 수도 있죠. 둘이 데이트하는데 정말 좀 약간 드레스 코드를 강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는 레스토랑에 간다. 와인바에 간다. 혹은 친구들과 같이 만난다. 오늘 수 내 있죠.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혹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그랬는데 네가 세비야 유니폼 입고 와? 이거는 큰일 나죠. 네, 이건 당장 가야죠. 그렇게 상상하면 또 그렇네요. 저보고 땡 좀 살살 치라고 하신 분 죄송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거보다 커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좀 이런 거. 우렁차긴 했어요. 그랬어요. 이 정도 죄송합니다. 됐네요. 제가 힘 조절하는 경우가 장난이에요, 없네. 장난이에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언제든지 뭐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뭐 오. 식사를 하셔도 되고 식사를 네. 왜 해요? 저희는 베테는 사실 방송의 어떤 틀을 많이 깨니까 원하시는 게 있다. 전화를 해야 된다. 긴급 상황이다. 뭐 이러면 언제든지. 와, 이렇게 친절한 베텐 처음인데 이것도 진짜 특권이네요. 임신 중 특권을 누워서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좌방 가능한가요? 좌방. 좌방, 눕방 다 가능합니다. 예. 아, 좋아요. 자, 버거 갖다 놓고 시작하라고 하시면 다음에 또 뭔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조오수님, 외출했더니 갑자기 눈이나 비가 오는데 우산은 없고 난감할 때가 있어요. 집 앞 외출이라 우산은 안 들고 나가지만 곧 비라도 올 것 같다. 이럴 때 캡모자를 쓰고 나갈 건가요? 모자가 달린 후드티를 입고 나갈 건가요? 이게 근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외출했더니 갑자기 비나 눈을 만났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신 거고, 진짜 조건은 집 앞 외출일 때, 예,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럴 때 캡모자냐 후드티냐. 네. 어쨌든 그거죠? 우산은 정말 귀찮은 건 거죠, 그죠? 비닐봉지 왜 안 쓰냐라고 하시면 있고요. 자, 캡모자냐 후드티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우산 들고 다니기 되게 싫은 분인 것 같아요. 네,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후드티. 캡모자. 네? 왜요? 너무 세게 쳐. 아, 괜찮아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이게 후려갈겼. 이게 사실 다 정용국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정용국이 선 넘을 때 이걸 빵 쳤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너무 웃기네요. 너무 후려갈겼. 배성재 인성 논란. 근데 호- 후려갈겼다는 표준어죠? 괜찮아요. 그죠? 네. 괜찮죠? 포비아 미안해라고 하시면 있고, 예, 애 놀랜다. 후려갈겼다. 음. 포비 안 해서 지금 움직이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 왜 후드티예요? 그 캡모자는 여기 딱 뚜껑만 가리잖아요. 근데 사실 비는 뚜껑에만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리지만 바람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후드티를 뒤집었어야 그나마 방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비 오는 날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었으면 이게 경주마처럼 옆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라고요? 아니 이렇게 눌러 쓰고 이거 점 매지 않나요? 끈 그래요? 보통은 쓰지 않아요, 그냥? 끈 안 뭐 어쨌든. 당기나요? 근데 그냥 써도 이게 약간 가리지잖아요. 옆이. 그게 답답해서. 예. 하긴 그럼 옆을 봐도 목만 돌아가지 않고 몸도 같이 돌아가긴 그렇죠. 하죠. 형 뭔지 목을 알겠네. 돌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게 시야가 가려질 정도예요? 왕뚜땡 라면 뚜껑 왜 안 쓰냐고 하신 분 있고요. 이거 애매하네 말이. 제품명에 뚜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왕뚜땡 라면? 예. 왕둥땡 하니까 내 소개하는 것 같네. 왕둥땡. 왕뚱땡 예, 라면. 킹뚜껑 라면. 예. 후. 자, 저는 캡모자. 캡모자가 은근히 방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비 올 때 머리 젖는 게 제일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몸은 그렇죠. 조금 젖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거를 잘 막아줘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그 후드티를 뒤집어 쓰면 그냥 이마 라인에 있잖아요. 네. 근데 캡모자는 앞을 좀 이렇게 막아주니까 차양의 역할을 한다. 그건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 우산의 역할을 하긴 하네요. 네. 자, 2대1 다음요. 배기명님. 펩션 피플이고 롱코트를 사랑하는 저는 주 7일 롱코트만 입습니다. 헤링본 오버사이즈 롱코트 2벌, 핸드메이드 오버사이즈 롱코트 4벌이 있는데요. 와. 예쁜 패딩을 입은 어린 친구들을 보니 패딩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또 사고 싶은 롱코트도 생겼어요. 패딩 하나쯤은 있는 것도 괜찮으니 이번엔 패딩을 살까요? 아니면 매일 코트만 입고 다니는 저한테는 코트를 사는 게 후회 안 하고 더 현명할까요? 겨울 아우터 뭐 살까요? 오, 페피는 절대 베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좀 약간 의심이 되긴 해요, 솔직히. 겉멋 잔뜩 들었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주 7일 롱코트 남. 그렇죠. 네, 골라볼까요? 키 큰 거 약간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 크다는 게 있었나요? 롱코트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키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예.
지가 도깨비인 줄 아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약간 여러분 또 패션 피플이라고 이렇게 꺼들었거리냐고. 너 이렇게까지 예. 그러실 거 있어요? 약간 사연에 자랑기가 느껴지면 그러니까 약간 눌리신 것 같은데. 참지도 못하고 지금 김지영 씨한테 뭐라고 못하는 날이니까 뭐 하나 걸리면 그냥 예, 조각을 내는 거예요. 난감습니다. 헤링본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예, 타겟이 하나 떴어요. 자, 헤링본 어쩌고 해서 바로 올라왔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패딩이냐 롱코트냐 하나 둘 셋 패딩. 이건 패딩이죠. 그렇군요. 얼굴만 도깨비일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최악 아니에요, 최악. 너무 나빴어요. 얼굴만 도깨비다 뭐야. 너무 나빴어. 이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링본 오버사이즈 롱코트 두 벌 이거 할 때 약간 열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베텐에서 이런 얘기를 해. 소재를? 핸드메이드 오버사이즈 롱코트. 예. 아니, 전 음. 이 핸드메이드가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핸드메이드일까? 그렇죠. 모두 사실 손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죠? 단추만 달았겠죠. 예. 수제라고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수제 롱코트. 수제 롱코트 이상한데? 만두 같잖아. 수제 두쫀쿠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제 롱코트요? 그래요. 네가 입는 건 그냥 돗바라고 불러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 근데 약간 베디님도 코트보단 패딩파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코트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패딩이 최고예요. 그럼요. 아, 진짜 가볍고 따뜻하고 이 가벼운 게 커요. 예, 이제는 지영 씨 패딩만 입으셔야 됩니다. 예, 패딩 입고 단추랑 지퍼도 다 잠그셔야 그쵸, 되고 그쵸. 바람 안 새게. 코트가 많이 있는 분이니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코트가 한 벌이고, 네, 코트 진짜요? 한 벌이에요. 딱 한 벌이요? 네. 뭐? 그 전에 코트가 하나 있어서 걸려 있는 거 있는데 못 입어요. 작아서. 이건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잘 입지도 않아요. 코트 주고 인부복 받자가 뭐예요? 떡볶이 코트 하나 있구나. 그것도 좀 이제 작아가지고. 떡코를 입으세요? 저 떡볶이 코트를 옛날부터 좋아하거든요. 너무 앙증 맞으시겠다. 아닙니다. 더플 코트를 입으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더플 코트. 보면 약간 편견이 없어요. 베디님도. 그거 산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입고 있습니다. 아기 성재 앙. 왜 이렇게 웃기죠 댓글? 아기 성재 앙. 네. 연루되면 안 돼요. 자, 2대 2고요. 어떻게 읽는 거 힘드시면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웬일로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하시나요?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좋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유람님, 올해 여름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곧 생길 여친과 함께요.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갈 땐 하와이안 셔츠와 밀짚 모자 정도는 써줘야 휴가룩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입으면 있던 여친도 도망간대요. 여름 휴가룩으로 하와이안 셔츠와 밀짚 모자. 괜찮나요? 안 되나요? 무난한 여름 셔츠와 반바지, 캡 모자 정도가 맞나요? 팡현이냐 루피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너 팡현이야 루피야 물어보신 분 있고요. 너 팡현이야 루피야 빠니보틀이야 셋 중 하나라고. 전 하경 PD가 항상 하와이안 셔츠를 맞아요. 7장을 로테이션으로 입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하와이안 셔츠를 그렇게 일상복으로 입는 분은 처음 보긴 했어요. 잘 어울렸어요. 팡니버틀. 그렇습니다. 자, 베트남 여행. 곧 생길 여친과 함께요. 여기부터 일단 좀 이상하죠? 그쵸? 아직 여친이 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만들어서 가겠다는 건데. 자, 여름 휴가룩으로 하와이안 셔츠와 밀짚 모자. 괜찮다, 안 된다. 정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안 괜찮다. 된다. 진짜요? 또 남일이라고 고르셨죠? 아니 지금 곧 생길 여친이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안 생겨. 안 생긴다가 더 나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생겼다 하더라도 약간 떼약볕에서는 밀짚 모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합이 하와이안 셔츠잖아요. 예. 진짜 루피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나중에 어쨌든 이런 분들은 이야깃거리를 스몰 토크거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얼마 안 되면 약간 사실 사랑보단 좋아함과 호감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때 좀 정 떨어지는 행동하면 그대로 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 추억을 논할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는 괜찮죠? 그럼요. 하와이안 거기에 셔츠에 막 기지바지 입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기지바지는 진짜 엄마가 하시던 말씀인데. 기지바지요? 그렇죠. 기지바지가 정확히 뭐예요? 예. 아무튼 뭐 양복바지 이성 안 어울리잖아요. 기지. 엄마 세대 맞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기지바지가 양복이에요. 슬랙스. 예. 안 어울리죠, 그거는. 음. 네,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에 캡모자 어떨까요? 예. 하와이안 셔츠에 슬랙스면 용과 함께냐고. 게임. 예. 그럼 짬준 PD 얘기가 기억나네요. 밤새서 용과 함께 했다고. 아무튼 그러면 반바지는 어울리는 바지고 오히려. 그럼요, 반바지 어울리죠. 그럼 뭐, 캡모자 아니면 캡모자, 어떻게요? 캡모자. 머리에 뭐 하지 말고 세팅해요. 차라리 아, 정성껏 모자 쓰지 마요. 팡피디님의 거기에 당근 양말 이러시는. 아, 저 여름에 진짜 저 당근 양말로 많이 싸워요, 진짜로. 모자는 써도 되죠. 모자. 네, 모자는 안 싸면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얼굴이 너무 타기 때문에 필수이긴 합니다. 아 근데 캡 모자까지 허용이고 이 하와이안 셔츠 위에 밀짚 모자는 아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난 차라리 밀짚 모자 쓰고 왜냐면 이게 기능성으로는 햇살을 정말 잘 가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코스프레인 척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챙이 지금 어느 너비인지 제가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너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어깨보다 좀 넓은? 아니 그게 너무 멕시칸 모자인가? 멕시칸이잖아요, 그냥. 그렇군요. 치겠어요, 옆에 있으면 모자로. 예, 배를 한 척 사서 뒤집어 쓰고 다니라고 하시면 있고. 선캡 어때요? 선캡 아니에요? 아, 선캡 좀 그렇죠. 근데 진짜 옛날 그 어린이 때 쓰던 선캡이요. 아니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어머님들 얼굴도 쓰는 가릴 거죠? 수 있고. 그건 약간 검정색. 음, 아, 그런 건 좀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네, 좀 그래요. 얼마 안 됐으면 안 돼요. 한 1, 2년 됐으면 괜찮은데 6개월도 괜찮은데 초기면 좀 그렇습니다. 어머니들 쓰는 그 로보캅 모자. 뭔지 알아요, 뭔지. 당장 변신하실 것 같은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목동 옆에 탄천 아니 그리고 저 잠실 쪽에 탄천, 네. 목동 안양천 이런 데 가면 이제 많이들 쓰고 다니십니다. 여름에 많이 보이죠. 예. 최고긴 해요. 그럼요. 이게 기능성을 넘는 건 전 없다고 봅니다. 정말요? 결국 세상은 기능성의 시대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입었던 복식들 그 어디 해외에 나가가지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우와 어떻게 저런 걸 몸에 걸치고 다녔지? 근데 그게 점점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턱시도가 원래 정복이었고 그러다가 턱시도가 그쵸. 예, 그 맞아, 다음에 맞아요. 턱시도가 일상 정복이고 그 다음에 예복이 따로 화려한 게 있었고 이게 점점 간소화되면서 지금 남자들이 입는 정장이 이제 턱시도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턱시도가 예복이 된 거고. 예, 드르렁이라고 하시면 뭘 한다고 패션 얘기를 하냐고. 예. 아, 속이 후련하네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편한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편한 게 최고긴 하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안 거 된다. 읽어볼까요? 안 된다. 안 되죠. 오케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다음 분. 김은옥님. 남편이 감기에 자주 걸려서 내복을 입으라고 했더니 내복은 싫대요. 날씨가 추울 땐 목을 가려줘야 할 것 같은데 셔츠만 고집하는 남편한테 따뜻한 니트 목티를 입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셔츠 입고 목에 멋진 스카프를 하라고 할까요? 목티 대 스카프입니다. 예, 왜 웃었어요? 아니 지금 셔츠에 스카프한 남성분을 상상했어요. 아, 그러니까 셔츠하고 그 안에다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럼요. 안에 그 옛날 귀족들처럼 안에다가 그거 했다기보다 아니에요 지금? 그냥 목도리 한 거 아니에요? 스카프? 예. 아, 목도리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약간 어머니들 목에 스카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화려한 그거. 그죠. 데이비 보이 네, 느낌. 지금 그런 거 말씀하시는 줄 예. 그냥 목도리 쪽이라고 하면 되겠죠. 목도리요? 예. 마후라. 예. 마후라. 근데 머플러 솔직히 머플러가 맞겠지만 머플러보다 마후라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후라는요. 사실 제 세대 사람들한테는 약간
외투 느낌이에요. 아, 마후라? 마후라가 머플러일 거라는 생각 잘 못할 것 같아요. 약간 머플러는 안 따뜻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마후라 걸쳐. 짜장면이 맛있지 자장면이 맛있어 보이지 않잖아. 맛이 안 살긴 네. 하네요. 그건. 마후라를 네. 걸쳐라. 왠지 토마토 하면 좀 너무 실 것 같고 그런데 토마토. 하면 설탕 뿌린 것 같고 달큰할 것 예. 같죠? 맞네요. 무엇 놀리냐고 하시면 되고요. 뭔지 알겠어요. 예. 자, 목티냐 니트 목티냐 스카프냐 하나 둘 셋 목티. 스카프. 네? 왜요? 네? 이분이 근데 스카프 같은 거 해주면 어디다가 두고 올 것 같아요. 근데 내복이 불편하다는 분한테 음. 니트 목티를 어떻게 입혀요? 니트 목티요? 아니 그러니까 내복은 안에 입는 그 실은 거랑 아예 셔츠를 벗기고 니트 목티를 그렇죠, 입힌다고요? 그렇죠. 예. 아, 목티 위에 셔츠를 또 입는 거로 네,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난해한 패션을 생각하셨네. 그래서 지금 고르기가 약간 그렇군요. 머플러를 남성분들은 두고 다니시나요? 그럼 많이들 왜 두고 놓고 와요? 다닐걸요. 그래요? 예, 엄청 많이 잃어버리고 우산 다음으로 많이 잃어버리는 게 목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 예, 덜 추워서 그래요. 추우면 진짜 그거 얼마나 소중한데요. 귀돌이는 어때요? 귀돌이 예, 귀돌이 좋죠. 남자들 귀돌이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음,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바라클라바도 있고 그 군밤장수 모자 같은 거 뭔지 아시죠? 그거 귀엽지 않아요? 남성분들이 쓰기. 저 그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군인들 귀엽다는 얘기다라고 하시면 되고. 러시아 모자 어때요? 그 러시아 모자는 근데 따뜻한가요? 엄청 따뜻하죠. 진짜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그 러시아 갔을 때 한번 써봤거든요. 와, 쓰자마자 더웠어요. 막 우와. 막 근데 이래. 그게 어쨌든 귀를 가려주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보온 효과가 상당한가요? 살짝 귀 가리는데. 아 그래요? 아 가리는구나. 예. 러시아 모자. 그래요. 와 그런 것도 유행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편하게 하품하시고 아니 하품이 아니라 약간 목이 자꾸 갈라지네요. 물 어떻게 물 조금만. 조금 남았네. 리필 조금만 빨리 해드려야지. 야 이건 특급 대우. 누려야죠, 누려야죠. 이렇게 별로 없네요. 아 이게 너무 한 입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거 농락 아니에요 이거? 없어. 잘해주시는 척하면서 지금 한 입도 안 주셨어.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안 맞았어요 오늘? 자, 배성재 10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은 2대 4로 그죠? 안맞대이가 됐습니다. 처참하네요. 패션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예상은 했잖아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릴스를 찍나요? 가부를 지난번에 한 건 이미 처리가 됐죠. 아 그렇네. 또 가부를 해야 되니까. 아 이게 뭐예요 진짜? 가부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시면 다음도 어떡합니까 가불이죠. 정말. 예.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자, 다음 주제는 직장 고민입니다. 회사원, 알바생, 자영업자 베테너들의 사연을 받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되는 결정 사연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저희 둘이 의견을 잘 맞춰서 결정해 드립니다. 자, 김지영 씨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네,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안녕. 릴스 태교. 아니 가불 이게 뭐야 그럼? 무한 가불 굴레. 세계 음악 따로 듣나? 근데 원래도 클래식을 좋아하긴 해서 이것저것 들어요. 클래식만 듣진 않고. 아 진짜 미치겠다. 피아노 콩쿠르 같아요. 사내복지. 사내복지 맞네요. 빨리 가야지. 얼른. 아 네. 빠른 퇴근이 가장 좋은 복지지. 웬일이죠? 응? 너무 좋네요. 오늘 일찍 와서 오래 기다렸는데.
아, 일찍 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볼까요? 예뻐요, 이거. 그래? 이게 뭐가 있나 자신감이 봐. 생기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32개 구단 거를 다 하나씩 사야겠다. 안 돼. 하키코어 음. 한 달에 하루씩 이거대. 뭐 할까 했나? 생각 안 했지. 그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생각은 혼자 하시죠. 가볼게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봬요. 그래. 그러면 안녕. 또 봐요. 다음 주에 오는 거지? 안녕. 천천히 걸어가. 눈 건조해. 눈 건조한 분들 많죠? 눈 건조한 분들 AI한테 회의해가지고 알아낸 방부제 없는 점안액. 은근히 찾아보면 점안액들이 다 방부제가 있어. 보존제. 일본에 있는 거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성분을 로토 아쿠아라는 거를 알아냈는데 그게 보존제가 없고 다회용.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번 똑 따서 하는 거는 사실 들고 다니면 편한데 까먹고 안 들고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로토 아쿠아 괜찮더라고요. 주말에 그거를 막 거의 눈에 들이부었더니 건조증이 좀 사라졌는데 안 갖고 왔네. 차에 놔둬. 김도윤 셰프 시즌 1과 2의 뭔가 초고수의 느낌. 피파는 토니 크로스 아이콘을 하나 샀고 질라탄이랑 바티스투타는 매물이 안 나와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의 발칸 마라도나 사고 스토이치코프 약간 월드컵 특집으로 게오르게 하지랑 스토이치코프 등번호를 94 해주고 하지 98은 그 덴마크 우리가 한조가 됐으니까 덴마크 특집으로 라우드롭 98번 달아주고 대회별 등번호를 한 명씩 달아줄까 합니다. 오화는 작아서 안 써요.
덴마크가 92년 우승했죠. 그때는 미카엘 라우드롭이 아마 없었을 텐데. 아, 바티스투타 사고 싶다. 여기서 이제 아이콘이나 선수 그 뭐지? 라이센스를 사오면 FC 26 뭐 이런 게 먼저 녹음을 합니다. 그쪽이 더 빨라요. 전 베켄바워가 돌아오는 거랑 질라탄, 바티스투타 녹음을 먼저 하니까 알고 있었죠. 와, 그때 녹음 대본을 딱 봤는데 바티스투타! 아,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와서 아이콘으로 출시돼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10개월은 봐야 됩니다. 바티골이랑 질라탄은 이미 나왔으니까 데뷔가 아니죠. 꺼야 되겠네 이제. 서령이 왜 하차해? 아, 추 목요일에 오니까 휴가죠, 휴가. 한 주 쉬세요. 아이고. 아직도 척추 주사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끄겠습니다.